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코드랑 그 이전 코드랑 비교해 보시면 차이점은 뭐가 있죠?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업데이트는 매번 반복되는 것인데, 이전 코드는 if 문에서 키가 들어올 때만 트랜스폼과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과 트랜스폼 로테이트를 하게 돼 있었는데, 이 새로 만든 코드는 일단은 무조건 트랜스레이트과 로테이트를 호출을 하죠. 그렇지만 그 호출되는 양이 if문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것이 약간 다른데, 이렇게 구현한 것이나 이렇게 구현한 것이 똑같은데, 장점은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은 자기가 움직인 것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요 남은 움직인 기록 양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위치를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추측항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네, 이동 로봇이죠. 이동 로봇이 움직인 방향과 거리를 알 수 있다면 이거를 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추측 항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어디를 이동할 때 내가 어느 방향으로 북쪽으로 뭐 얼만큼 했다 하면은 내가 내가 그 해당되는 위치의 좌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는 추측 항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데드 레커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법으로 이동 로봇이 매 순간 움직임 방향과 이동을 기록을 했다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위치를 계산하는 기법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블로그 자료를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명은 데드 레커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데드 레커닝 맨 끝에다가 데드 레커닝으로 해서 매 순간 레커는 이제 추측하다 이런 뜻인데요. 레커닝 이렇게 붙이고 매 순간 자기가 움직인 거리 델타 y죠. 델타 y와 그다음에 움직인 방향 델타 세타 를 매 순간 보내주는 거예요. 함수로 보내주고 데드 레커닝에 가가지고는 그 함수 값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 데드 레커닝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값은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보이드형으로 만들어 주겠고요. 데드 레커닝 스펠이 잘 안 됩니다. 네, 역시 델타 y는 플로트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플로트 델타 y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델타 세타 또 역시 플로트형으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델타 세타 네. 이렇게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아서 데드 레커닝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해서 데드 레커닝이라는 함수 호출이 정의가 됐죠. 네, 그러니까 다 빨간 줄이 사라졌죠. 자, 내용은 뭐죠? 매 순간 델타 y와 델타 세타를 가지고 현재 위치를 계산을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위치는 어디다 계산하려면 미리 내가 정해 놓은 뭐죠? 포스 칼크와 로트 칼크에 전역 변수를 해놨기 때문에 그 값을 계산해내면 되겠죠. 그래서 네, 포스 칼크를 누적시켜 가지고 이전에 있는 포스 칼크 값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시켰으니까 필요가 없네요. 델타 포스 값만 포스 값만 델타 포스는 또 정의를 안 내렸죠. 네, 요것도 그냥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코드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입력해 보셔도 좋고 제 블로그로 가셔서 코드를 잡아와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 블로그에 어디 해놨죠? 네,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데드 레커닝 넣고 요 코드를 지금 사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컨트롤 C 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 이렇게 입력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델타 포스라는 것을 또 하나 내부 함수로 정의를 내려서 여기 초기 000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받았던 우리가 로트 델타 칼크 값은 현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미리 이전 값이라고 가정을 하죠. 이전에 추정한 값을 우리가 z 값을 오일러 2 라디안으로 갖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이전에 저장된 방향각으로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요것이 필요한 거고, 오일러 2 라디안은 우리가 라디안으로 변환시켜주는 값이니까, 우리 예전에도 만들어 놓은 거니까 디그리 값을 라디안으로 변환시켜주는 함수도 우리가 미리 짜놓은 작성된 코드로부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 내용은 뭐 별거 없어요. 네. 파이와 180도를 이용해서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변환시켜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오일러 앵글을 우리가 디그리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라디안으로 변환시켜주는 걸로 해주고,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의 범위로 바꾸기 위해서 약간의 if문을 좀 추가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일러 투 라디안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까지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전에 만든 방향각으로 로트 칼크 Z를 받아와 가지고 그것을 초기 값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사실상 우리가 전진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진했을 때 그 방향의 x 방향은 사인 세타, 그다음에 y 방향은 코사인 세타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제가 그림으로 한번 이제 표현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이 위쪽을 지금 우리가 y 방향으로 했고, y 방향은 위쪽으로 했고 x 방향은 아래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델타 y가 지금 윗방향을 하기 때문에 델타 y의 사인 세타가 오히려 델타 포스의 x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향을 따지는 거는 나중에 한번 좀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델타 y에 대를 기준으로 x를 계산한다 그러면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고,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따져보시기로 하고, 일단은 요거에 대한 방향은 사인 코사인을 맞춰 가지고 계산했다고 치면은 요 델타 포스만큼 포스 칼크를 업데이트 시키고 델타 y를 업데이트 시키는 요 함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어디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나중에 한번 볼까요? 쭉 보시면 뒷부분에 가면 오히려 표시를 해 놓은 게 있네요.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이네요. 요 부분에 추측항법을 미리 좀 보고 40쪽에 가 있네요. 요것을 어떻게 좀 뒤죽박죽 됐는데, 요것의 X방향은 우리가 진행 방향을 Y라고 했을 때 X방향은 그 진행 방향의 요것이 이제 델타 Y가 되는 거죠. 델타 Y의 사인 세타를 누적시켜 나가면 X방향의 누적 좌표값이 되는 것이고, Y값은 델타 Y의 코사인 세타만큼 누적시키고, 그쵸? 그 다음에 세타는 계속 세타 방향의 값을 누적시킨 것으로 해서 이렇게 데드 레커닝을 우리가 수직화한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분석을 해본다고 하고, 그냥 이 코드만 그냥 바로 쓰시죠.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사용된 오일러 투 앵글을 이용해서 이 부분도 추가를 하고, 이 코드만 여러분이 잘 그냥 입력을 하시거나 또는 제 블로그에서 그냥 가져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요. 요것만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데드 레커닝 함수, 그리고 오일러 투 라디안 함수, 이 두 개를 받아서 이쪽으로 넣어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럼 데드 레커닝을 수행하면 결국은
포스칼크와 로트칼크가 계산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계산이 되면 제대로 수정이 됐다 그러면 한번 또 모두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커닝 부분이 조금 갑자기 제가 그냥 그 그림 없이 바로 코드를 보여드리는 바람에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갑자기 좀 연결이 좀 안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 부분 제가 나중에 좀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따라하시기 식으로 오늘은 그냥 좋다. 이건 이 공식은 수식은 잘 모르겠지만, 데드 레커닝을 이렇게 증분량, 진행 방향의 증분량과, 그 다음에 회전 방향, 회전의 증분량을 계속 내부적으로 누적시켜 가지고, 현재 X와 Y를 계산하고, 방향을 계산하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합시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치를 유니티가 알아낸 위치와 방향각과 우리가 추측 방법으로 알아낸 위치와 각도가 일치하는 것만 확인해 보는 것이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자, 여기서 로봇으로 쳐놓으면 뭐가 보입니까? 맨 처음에 컬퍼스와 코로트는 현재 유니티가 알려주는 위치와 방향각이죠. 포스칼크와 로트칼크는 제가 방금 추측항법으로 계산한 코스와 포지션과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일치하는 것을 보자는 거죠. 진행해 보면은, 네, 그쵸? Y방향, 그 다음에 좌회전, 네, 각도 다 일치하고 있고, 진행해 보면 T 이렇게 보면은 0.42, 마이너스 0.4, 1.8, 1.8 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데드 레커닝을 통해서 지금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뭐 장님이 걸어가면서 내가 장님을 좀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내가 아무 방향 없이 직진만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한 거리만 알면 어디쯤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회전을 했다 그럼 내가 얼만큼 회전했다는 것만 알면은 그 회전에 대해서 회전량을 잘 기억했다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얼만큼 진행했다 그러면은 자기가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이동 로봇에서 가장 핵심 기술이 로컬라이제이션, 내가 현재 어디 있는가 이걸 아는 애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매번 로봇이 움직이면서 자기가 진행한 양, 즉 전진한 양, 그다음에 회전한 양만을 잘 기억하고만 있으면 그걸 갖고 누적항법, 추측항법으로 현재 위치를 굳이 무슨 카메라라든가 또는 무슨 다른 별도의 위치 센서를 안 갖고 있어도 내부적으로 속도계와 방향계만 알 수만 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진행을 했는지 이걸 맘대로 자기가 확인을 해가지고 현재 위치를 자기가 최종 위치를 추측할 수가 있더라 하는 것이 이동 로봇에서 굉장히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코드로 한번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되신 분은, 네. 각도가 안 맞는데 상관은 없는 것일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각도가 안 맞는데 상관없는 것일까요? 글쎄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각도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되신 분, 혹시 됩니다 해 주십시오. 네. 따라하기 식으로, 그냥 코드만 일단 여러분이 뭐, 정확하게 이해를 아직 못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코드가 이대로 제가 드린 코드대로 추측항법을 쓰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해놓은 거는 마치 사각형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2차원 평면상의 로봇을 만들어 본 것이고요. 이동 로봇을 전진과 회전을 시켰을 때 현재 자기 위치를 추측항법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한 바퀴 돌거나 오른쪽으로 돌면 로트 값은 360도가 맥시멈인데 로트 칼크는 제한이 없거나 마이너스가 됩니다. 네. 지금 그거는 제 코드에서 요거를 넣어놔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360도가 180도가 넘으면 마이너스 180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네, 로트 칼크가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로테이션은 마이너스 183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지만 여기서는 마이너스 134도나 8도나 플러스 221도나 같은 것입니다. 플러스 360도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같은 것이죠. 네. 이렇게
현재 일단은 이동 로봇의 이동 로봇이라고 부르고요. 이동 로봇의 추측 항법을 해 보았습니다. 다시 제 강의 자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네, 여기까지 하고 지금 오일러 랭크까지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추측 항법으로 해서 그쵸. 우리가 구현한 값들이 제대로 컬퍼스와 포스칼크가 일치하는 거 확인해 보는 거 12쪽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투휠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휠 드라이브 모드는요, 우리가 델타 이대로 일단은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고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투휠 드라이브 모드로 해서 코드를 로스로 가가지고 좀 위로 가보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갔고, 네, 우리가 T키를 쳤을 때 델타 Y와 델타 세타를 동시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다가 델타 스피드와 네, 요 다리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Y와 델타 스피드를 주고요. 그 다음에 델타 세타도 그대로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복사해서 투휠 드라이브 모드를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T키를 쳤을 때 델타 Y와 델타 세타를 동시에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G키를 쳤을 때는 그거에 반대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사를 해서 G키를 쳤을 때 네, 여기를 반대로 이렇게 주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키에 대해서는 그대로 네, 우리가 F키를 쳤을 때는 델타 세타는 스피드 R인데 스피드 R이죠. 네, 스피드 R로 주고 네, 저 스피드 R을 바꾸라고요? 네, 이거만 한번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피드 R 값을 네, 스피드 R 값을 증가시켜 나가라 했어요. 증가시키는 걸로 해서 우리가 증감은 왜 저렇게 안 하고 좀 더 리더블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수식인 것이죠. 네, 이렇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R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네? 아닌가요? 델타 세타 네, 여기가 들어가는 거네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지킬 때는 빼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빼는 걸로. 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감연산들을 쓴 거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0.1을 증가시키고 0.1을 감소시키는 것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같은 식이에요. 요 식이나 요 식이나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키를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것이 B키일 때는 제로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키를 또 추가를 해서 B키가 들어오면은 스피드 R 값을 제로로 해라. 자, 이렇게 코드를 수정했어요. 제로로.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트랜스폼과 로테이트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콜퍼스, 커러트 뭐 그대로 위에 있는 건 그대로 가고 똑같고 데드 레커닝도 그대로 가는 걸로 네, 여기만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거는 이제 투휠 로버트를 그대로 구현한 것인데요. 일단은 한번 보여드리고 왜 이렇게 바꾸면은 동작이 바뀌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이브하고 자, 두일 드라이브 모드 시에 동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스피드와 스피드 R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T키를 치면 동시에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제가 생각한 거랑 어떻게 한 거냐면은 잘 보시면은 현재 스피드 R 값을요. 현재 위치에서 일단 스피드 R을 T키에서 스피드 R 값을
0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 값이 0.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스피드 값을 0으로 넣어버립시다. 스피드 스타트에다 넣어버리면 되겠네요. 스피드 값을 그냥 0으로 세팅해버리고, 네, 그냥 이제 초기에 회전을 안 주는 거죠. 안 주는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 스피드 R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회전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다가 F키를 출 때 스피드 R 값을 증가시키고, H키를 쓸 때 스피드 R 값을 감소시키고, B를 치면 도로 스피드 R을 0으로 놓는 걸로 스피드 R을 여기서 조정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동 로봇의 움직임으로 슬슬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동 로봇은 이렇게 움직이죠. 어떻게 움직이나 보겠습니다. 자, 로봇으로 놓고, 자, 여기서 보면 T키를 치면은 역시 전진, 후진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H키를 치면은 얘가 스피드 R만큼 0에서 스피드 R로 0.1로 바뀐 거예요. 한번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T키를 치면은, 네,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었죠? 스피드 R이 2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다시 B로 놓고 다시 0으로 떨어뜨렸죠? 여기 역시 전진, 후진인데 H키를 치는 순간에 얘가 너무 빨리 바뀌어요. 그쵸?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정할까요? 얘를 좀 정지하고 요번에는 이 키가 말이죠. 한번 눌릴 때 얘가 60프레임 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get키를 안 하고 get키 다운으로 바꾸겠어요. get키 다운이라는 걸 처음 써보는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get키 다운으로 얘를 쓰고 얘도 get키 다운으로 다 바꾸겠어요. get키 다운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한번 누를 때마다 한번 누르는 순간에만 요거를 증가시켜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키를 한번 누르는 동작만 감지를 해가지고 증가시켜 나가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한번 해보죠. 모두 저장. 그러면 키 코드 상으로는 한번 누를 때마다 0.1씩 증가시켜 나가도록 하는 거니까 한번 실행해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로봇으로 가보면 컴포넌트 창에 스피드 R 값이 현재 0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스타트 할 때 0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쵸. 스타트 할 때 우리가 0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쵸. 얘가 이렇게 0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키를 한번 누를 때마다 0.1씩 증가시키라고 했고 F키에서 증가시키고 H키에서 감소시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F키를 치면은 얘가 0.1 단위로 한번 누를 때마다 0.1, 0.4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H키를 치면 또 줄어들어야 되죠. 0.5, 0.4, 0.3, 0.2, 0.1 그렇죠. 이런 식으로 키가 한번 누를 때마다 얘를 증가시켰다가 감소시켰다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B를 치면은 0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T키를 치고 G키를 치고 H키를 한 번만 누르면 마이너스 0.1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진을 하면은 얘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몰 때 전진을 하면서 동시에 회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H키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0.1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 회전 방향이 또 줄어들게, 더 작아지게 되겠죠. 회전 방향이 더 작아지고, 또 H키를 한 번 더 치고, 회전 방향을 더 작게, 네, 이렇게 만드는 동작. 우리가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스티어링 휠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좀 더 자동차가 빨리 회전을 하고, 네, 이거는 반대로 F키를 쳐가지고 다시 0.2로 놓으면은 반대로 이렇게 좌회전을 할 때도 또 좌회전 키도 F키를 증가시켜서 더 많이 꺾으면 교향위를 마치 조정하듯이 이렇게 조정해 주면은 직진과 회전을 동시에 하는 그런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모바일을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키를 살펴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는 아까의 코드에서 전진 시에 직진량과 회전량을 동시에 주고 후진 시에도
우리 백으로도 회전하면서도 백으로도 자동차를 회전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으로 회전하면서도 또 백회전에 또 방향각을 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조향 컨트롤. 우리가 자동차를 얘기하면은 핸들을 왼쪽으로 꺾을 것이냐 오른쪽으로 꺾을 것이냐 꺾는 양을 결정하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가운데로 놓게 되면은 직진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로 놓을 때는 B키를 치고 전진과 후진하면 얘가 이제 똑바로 자동차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투휠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우리가 회전량을 결정을 해서, 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원하는 대로 이동 로봇을 제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주게 되면은 더 확 회전이 금방금방 급히 일어나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추측 항법은 똑같이 동작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동작 모드만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투휠 드라이브 모드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되신 분은 투휠 드라이브 모드라고 해봐 주십시오. 코드는 다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투휠 드라이브 모드까지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자동차 로봇을 움직이는 모드를 결정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추측 항법으로 현재 움직인 거리량을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휠 드라이브 모드는 직진과 그쵸, 직진과 회전을 동시에 하는 모드가, 직진과 회전을 동시에 하게 되면은 회전 반경이 발생합니다. 회전 반경이 발생하는 그러한 회전 운동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14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키를 눌러가지고 TG키로 전진 후진, 그리고 FH키로 회전 속도를 증가시키고, 회전 속도 B키는 회전 속도를 0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조금 투휠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임의예측으로 한번 회전해 보겠습니다. 임의예측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회전을 로봇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회전을 시켰죠? 회전축이 중심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씬 모드를 놓게 됐고, 씬 모드를 놓게 되면 이렇게 회전축이 중심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회전 중심이 중심에 있지 않고 뒷바퀴에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뒷바퀴에 있고 회전 중심이 이렇게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뒷바퀴 축에 회전 중심을 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이 회전 중심을 이동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로봇암에서 할 때 그 엠프티 축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전 중심을 바꾼 적이 있었죠. 그것을 이용해서 이번에 또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또 좀 작게 해가지고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바디를 로봇 밑으로 계층화를 하는 거예요. 계층화 했죠. 바디를 로봇 밑으로 계층화 했고, 그 다음에 로봇의 위치를 바디의 위치를 0.75라고 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디의 위치가 지금 위치가 0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Y축으로 0.75로 옵셋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옵셋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옵셋을 주게 되면은, 네, 바디의 축이 0.75로 가 있고, 그다음에 로봇 축을 가보면은 여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0.75만큼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플레이 중에 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얘를 정지시키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로봇은 바디의 중심층에 있고 바디도 지금 중심층에 있죠. 근데 바디의 옵셋을 Y 값에서 0.75를 줌으로써 우리가 지난번에도 로봇 암을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옵셋을 줌으로써 중심축과 암의 중심축과 엑시스의 중심축이 서로 어긋나게 했듯이, 우리도 바디의 중심축은 여기 있지만 로봇의 중심축은 여기 뒤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디에다가 이렇게 옵셋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Y 방향에 0.75를 줌으로써 이렇게 옵셋을 가하는 것이고요. 네, 스케일은 그대로 됐죠. 그러니까 0.75만큼 옵셋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중심축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바뀌었고, 그런 상태에서 똑같이 한번 씬탭에서 한번 회전을 시켜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씬탭
모드로 가서, 네, 오버바디로 가고, 그다음에 요거를 회전 모드로 놓게 되면은, 네, 이렇게 움직이면은, 네, 여기 축 방향으로 이렇게 얘가 회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임의의 중심축으로 마치 자동차의 뒷바퀴 축에 회전 중심이 있는 것을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충돌 감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감지기까지 하고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추가하도록 하죠. 그래서 오브젝트 여기까지는 해서 우리가 다시 얘를 바디를 원위치를 해야 되겠죠. 원위치를 하려면 여기다 리셋을 걸어주게 되면 원래 원위치가 된 것이고, 자,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추가하라 그랬어요. 옵스타클. 그 옵스타클은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크리에이트 2D 오브젝트 스프라이트 스퀘어로 놓고요. 네, 이름을 오브젝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0, 10, 0으로 놓으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리셋을 걸고요. 여기를 0, 10으로, 10의 위치로 놓겠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 버렸죠. 얘를 스크롤 바를 움직이게 되면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있네요. 네, 네.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손을 움직여가지고 약간 원하는 위치 가운데 여기 놓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네, 이 정도로 네,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 있고 스케일은 8, 0.5, 1로 놓으라 그랬어요. 다시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스케일을요 0, 8, X 방향을 8로 놓고요. 네, 그 다음에 Y 방향은 0.5로 놓으라 그랬어요. 0.5, 네,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브라운으로 좀 너무 브라운이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놓고 네,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을 해서 한 그쵸 10위치에다가 포지션 10위치에다가 얘를 벽을 하나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벽이라고 부르겠어요. obstacle, 월이라고 그래도 되고 obstacle, 어떤 방해 물질, 네, 그렇게 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으면 네, 여기서 완성됐습니다 해주십시오. PPT 인스펙터대로 되면 약간 다른데요. PPT 인스펙터대로 하면 안 될까요? 10, 0.5, 1입니다. 네, 스케일이 10이군요. 10으로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길어지겠죠? 네, 좋습니다. 10, 0.5, 1. 네, 좋습니다. 자, 이 상태까지 17쪽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18쪽 가보겠습니다. 충돌 감지 컴포넌트를 추가하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따라오기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바디 인스펙터 창에다가 네, 좋습니다. 바디 인스펙터 창에다가 박스 컬라이더 2D를 추가하래요. 그럼 얘를 하고 애드 컴포넌트를 박스를 치고 박스의 인스펙터 창에다가 애드 컴포넌트를 치시면은 여기서 박스 컬라이더 2D라는 게 보이는데요. 얘를 선택하게 주게 되면은 박스 컬라이더가 추가가 됩니다. 네, 되신 분은 박스 컬라이더라고 해주십시오. 여기가 자 어떻게 한다고요? 바디를 선택하고 인스펙터 창에서 Add 컴포넌트를 쳐서 그쵸 박스 컬라이더 2D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컴포넌트가 추가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박스 컴포넌트 두 분 내줬습니다. 이번에도 obstacle 인스펙터 창에다가 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obstacle 인스펙터 창에다가 선택하고 역시 add component 또 박스 컬라이더 2D를 선택해 주십시오. 2D. 네. 그러면 네, 지금 바디라는 로봇 바디에는 박스 컬라이더가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오브젝트가 아니라 옵스타클이죠. 옵스타클로 바꾸겠습니다. 네. 옵스터클 이렇게 바꾸고 걔도 역시 박스 컬러가 추가됐습니다. 자, 이 행동을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지드 바디를 또 선택하래요. 자, 리지드 바디를 또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지드 바디는요, 바디 쪽을 선택하고 역시 리지드 바디를 선택하는데
역시 여기도 이게 좀 너무 막 벌어지면 안 보이니까 얘를 살짝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버튼을 눌러주면 얘들이 가려지죠. 자, 이런 상태에서 네, rigid body add component 해가지고요. 이번에는 rigid가 body라고 rigid만 쳐도 rigid라고 쳐보겠습니다. 네, 리지드 바디 2D가 나오지 않습니까? 리지드 바디 2D를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을 해주면 또 리지드 바디가 추가가 됐고, 중요한 건 이 그래비티 스케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비티 스케일을 0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자면 아래로 떨어져요. 드디어 중력이 생겼기 때문에 0으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신 분은 그래비티 제로라고 해주시겠습니까? 네, 리지드 바디도 추가하고, 네, 그래비티 제로 좋습니다. 중력을 제로로 놨어요. 자,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디는 지금 박스 컬라이더와 리지드 바디를 선택을 했고, 얘는 그래비티 제로로 놨고요. 그래비티 스케일을 제로로 놨고, 압스타클은 박스 컬라이더만 추가를 했어요. 네, 리지드 바디도 추가를 안 했지만 바디에만 추가를 했어요. 리지드 바디와 박스 컬라이더. 그다음에 업스타클에는 그냥 박스 컬라이더만 추가를 했어요. 자, 이런 상태까지 놨습니다. 그리고 20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돌 감지 코드를 추가하라고 그랬는데요. 일단 코드 추가하지 않고 한번 그냥 충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죠. 지금 이제 벽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벽이 안 보이니까 다시 정지하고 카메라 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뷰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현재 이렇게 보이는 상태를 카메라 뷰를 하겠어요. 이 상태 조금 더 키워가지고 이 정도를 카메라 뷰로 할까요? 이 정도? 네, 이 정도를 카메라 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카메라 뷰가 얘가 이렇게 좀 이동돼야 되지 않을까요? 카메라 뷰가 이동되려면 메인 카메라를 놓고 네, Shift, Control, F를 치게 되면은 안 되네요. 그럼 메인 카메라 위치를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메인 카메라를 선택하고 얘를 기즈모로 놓고요. 네, 기즈모로 놓고 얘를 눌러가지고 메인 카메라 위치를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놔있고 스케일을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올라가나요? 네, 네,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메인 카메라가 확대될까요? 카메라 범위를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가 또 항상 카메라 뷰를 놓고 얘를 네, 카메라 뷰를 벗어나는데요. 얘를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컨트롤로 해서 확대를 하나요? 안 되네요. 이거 당황스럽습니다. 카메라 뷰를 확대하는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업스타클을 카메라 뷰 내 여기 박스가 지금 카메라 워킹 레인지를 필드 오브 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필드 오브 뷰를 지금 넓히는 방법을 제가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 월을 그쵸. 10이 아니라 8이군요. 그래서 벗어났군요. 그러면 8로 바꾸겠습니다. 업스타클을 놓고 얘를 8로. 네. 딱 들어왔습니다. 네네네네. 카메라 뷰 이렇게 들어왔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F를 쳐줌으로써, 메인 뷰를 놓고 해야 되는군요. 네. 컨트롤, 시프트, F를 쳐줌으로써, 카메라 뷰로 약간 좀 밑으로 내려갔네요. 그러지 말고, 카메라를 놓고, 좀 더, 얘를 아래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뷰 내리려면 얘 선택하고 기즈모로 가가지고 카메라 뷰를 놓고 기즈모 어디 갔나요? 네, 또 갑자기 안 보입니다. 여기 있군요. 네, 기즈모를 놓고 이거 쉽지가 않아요.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맞았네요.
네,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까지 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분들도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꾸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카메라 뷰를 맞추면 이제 실제 실행해 보면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안 보입니까? 다시 정지하고 카메라 뷰로 가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컨트롤을 누르고 스크롤 바를 움직이면은 원위치가 딱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스크롤 바 다운 시켜가지고 뷰를 맞춰놓고 플레이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충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지드 바디를 추가했고 2D 컬라이더를 추가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키를 치면 전진을 하죠. 그러다가 네, 더 이상 안 가지 않습니까? 네, 안 가고 있죠. 네. 자, 여기서 로봇 바디를 놓고 네, 여기를 우리가 추측항법으로 놓은 거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진해서 가다가 얘가 안 가고 있죠. 네. 쭉 가다가 안 가고 있죠. 못 가고 있고 회전도 시켜 보겠습니다. HH 2번 누르고 다시 전진. 이상해지죠? 이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추측항법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다시 한번 정지시켰다가 네. 이번에는 또 추측항법이라는 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에서 된 거기 때문에 T를 치고 전진을 해보겠습니다. 해봐가지고 전진해 보겠습니다. 전진해죠. 이번엔 H를 2번 쳐서 우회전 하는데 역시 들어갔다가 딱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보시고 쭉 직진 뭔가 안 되고 있고 네, 또 이번에는 이제 우회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해서 전진 네, 뭔가 이상하고 있죠. 같이 게임하듯이 네, 이렇게 되는데 네, 이렇게 전진 후진이 제대로 동작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지만 분명히 월을 만나면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있죠. 네, 이런 상태가 현재 우리가 충돌 기능, 리지드 바디라는 걸 추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월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49분인데요. 3시까지 또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제 매뉴얼 21쪽까지 갔고요. 그리고 코드는 현재 여기까지 네, 코드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실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